엄마, 밥 먹을 시간 되지 않았어요? 밥 안 해놨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낮에 라면 먹었는데 또 라면 먹어요? 난 아까 밖에서 먹고 왔어. 햇반이라도 사오던지 시켜 먹던지 해라. 알겠어요. 카드 주세요. 카드? 내 카드? 그걸 내가 왜 줘? 저 지금 돈 절약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집에 이렇게 자주 오는 건데. 힘들게 일하고 온 아들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너는 왜 집 놔두고 자꾸 여기 와서 먹어? 그리고 지난 60년 넘게 밥 차려줬으면 이제 엄마는 너네 밥 차려주는 거에서 은퇴할 때 되지 않았니? 언제까지 너네 먹여줄 밥을 해줘야 돼? 다른 집 엄마들은 자식들 오면 기분 좋게 밥 차려주는데 엄마는 왜 그러세요? 가끔 오면 몰라도 이렇게 자주 와서 밥 먹는 건 싫다. 그리고 너희가 뭐라도 사들고 오기라도 하니 다 이 엄마 돈에서 나가는 건데 용돈이라도 쥐어준 적이 있어? 시켜 먹는 것도 엄마 돈으로 시켜 먹고 니네 돈 아까운 줄 알면 이 엄마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지. 짜장면 시킬 때도 꼭 탕수육이랑 깐쇼새우 그런 걸 같이 시켜 먹어야 되는 거야? 집에선 못 먹으니까 여기서라도 맛있게 먹는 거죠. 그래야 직장 다니면서 힘도 내고. 저희가 힘내서 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껏 내가 너네 밥 차려줬던 거야. 근데 이젠 생각이 바뀌었어. 이 엄마는 남은 날은 편하게 쉬면서 하고 싶은 것들도 하면서 살고 싶다. 그건 낮에 하면 되잖아요. 청소하고 너네 저녁 차려주고 반찬까지 만들어주면 하루 금방 간다. 긴 말 필요 없고 이제는 집에 오지 말고 너네 집에서 라면을 먹든 시켜 먹든 알아서 해라. 약속 없이 찾아오는 것도 이제 하지 말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놓을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나는 너네 집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너넨 말도 없이 찾아와서 들어와 밥 먹고 그러면 내가 좀 억울하지 않겠니?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송남순 할머니. 그의 아들 송지형입니다. 송씨 할머니는 오늘 저녁은 혼자 차려 먹기 귀찮아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니 아들 지영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말도 없이 왔어? 문자 보냈는데 못 봤어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송 씨는 아들의 연락을 못 받는지 급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아들은 송 씨가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오기 10분 전에 말하면 어떡하니? 송 씨는 이미 식사를 마쳤고 집에는 밥도 반찬도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떨 때는 말을 하고 오지만 즉흥적으로 송 씨의 집에 방문해서 저녁을 먹고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송 씨는 아들이 매일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녁을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올 거면 오후에는 연락 달라니까 그러네.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미 송 씨는 이런 아들에게 집에 와도 이제는 밥을 차려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송 씨는 라면을 먹던지 시켜 먹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카드를 달라는 말에 절대 카드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런 송 씨의 태도가 못마땅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이런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송 씨와 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송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씨는 3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의 사업이 크게 기우는 바람에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없어 맞벌이를 하며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5년 동안 열심히 빚을 청산해 나갔습니다. 이후 송 씨와 남편은 여유가 조금 생겨 아이 낳기를 계획했습니다. 송 씨는 노산이라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들과 딸은 아주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송 씨는 그래도 혹시나 늦게 아이를 낳은 것이 아이들에게 안 좋을까 싶어 아이들 밥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비싼 건 살 수 없었지만 몸에 좋다는 야채들과 보양식들을 자주 챙겨줬습니다. 이런 송 씨의 노력 덕에 아이들은 어린 시절 거의 아프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도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게 커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 취직하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휴학을 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부에만 전념해야 했기에 딸은 송 씨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송 씨의 딸은 시험 준비를 하며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원래 밥을 다 차리기 전에 자식들에게 밥 먹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송 씨의 말에 남편은 바로 나오지만 밥이 다 차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 씨는 항상 밥을 다 차리고 아이들을 부르면 늦게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송 씨는 나름 철저한 계산하에 밥을 차리기 전에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딸은 왜 밥 다 안 됐는데 미리 불렀냐며 송 씨에게 한마디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밥 다 됐을 때 부르면 안 돼? 빨리 나와서 음식 식기 전에 맛있을 때 먹으면 좋잖아. 송 씨의 딸은 성격이 조금 까칠하고 예민했습니다. 딸은 대학 시절 며칠씩 안 들어올 때도 많았고 루틴이 없어 밥 시간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닌데도 배고프면 송 씨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 때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 씨는 하루에 남편밥, 아들밥, 딸밥까지 밥만 7번 이상 차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송 씨가 깜빡하고 쌀을 밥솥에 안 치고 취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딸은 밥을 차려달라 했습니다. 송 씨는 실수로 취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없다고 했더니 딸은 하루 종일 송 씨에게 궁시렁댔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라면 먹으면 피부 안 좋아진다니까. 그럼 요 앞에 마트 가서 햇반이라도 하나 사오던지. 내가 사와야 돼? 나 공부하는 거 몰라? 곱게 말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딸의 까칠한 말에 송 씨는 점점 딸과 거리를 두고 싶어졌습니다. 너네는 자식들 밥 계속 차려줘? 송 씨는 심란한 마음에 지인들을 만나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 토로했습니다. 난 알아서 먹으라 그래. 반찬 있으니까 밥만 떠서 먹으면 되고 삼겹살 같은 거 하나 사둔 다음 자기들이 알아서 구워 먹도록 놔둬. 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딸은 그 구워 먹는 시간도 아깝다면서 다 차려주길 바란다니까. 공부하는 자식은 상전이야 아주. 내쫓을 수도 없고. 뒷바라지는 성인 될 때까지만 해주면 되지 공무원 언제 합격할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챙겨줘? 이제는 스스로 하라고 해야지. 알바 안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밥까지 차려줘야 되는 거야. 이후 다행히 송 씨의 딸은 빠르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송 씨와 남편은 축하를 해줌과 동시에 딸에게 독립을 제안했습니다. 딸은 합격하자마자 바로 독립 얘기를 꺼내는 송 씨와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자신도 독립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의 딸은 그렇게 공무원에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이제야 좀 편해지겠다 생각했습니다. 송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 밥을 차려주는 것부터 결혼하고 맞벌이를 할 때도 남편의 밥까지 모두 자기가 챙겼고 아이를 낳고는 당연히 밥을 차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반찬 투정을 잘하지 않고 아침 점심은 나가서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식들이 독립하자 밥을 하는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송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송 씨의 집에도 자주 찾아왔기에 송 씨는 아들과 가까이 사는 것이 내심 좋았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고도 송 씨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자주 오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업의 특성상 저녁도 밖에서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 씨는 처음에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밥을 정성스레 차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앞으로 1, 2년 정도는 그럴 것 같아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돈 열심히 벌어야 저희도 전세 말고 자가 마련하죠. 그래도 건강 잘 챙겨. 엄마가 해주신 밥 먹고 아픈 적 거의 없잖아요. 엄마가 해준 반찬 지희도 잘 먹고 있어요. 고맙다고 꼭 전해달래요. 그래, 자주 해다 줄게. 이때부터 아들은 거의 매일같이 송 씨의 집으로 찾아와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아들이 밥을 잘 먹는 모습에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반찬 투정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최소 메인 요리가 2~3개는 있어야 만족했고 반찬이 별로 없거나 고기 반찬이 없으면 얼굴에 실망한 기색을 그대로 송 씨에게 표현했습니다. 송 씨는 괜히 그런 아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낮부터 장을 봐와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송 씨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독립했으면 이제 알아서 밥 먹고 해야지. 당신이 직접 말해봐요. 말 못할 건 뭐가 있어? 내가 진지하게 한번 말해볼게. 이후 송 씨의 남편은 아들이 오면 저녁을 먹고 진지하게 말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수를 친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안 좋더니 밥을 다 먹고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송 씨와 남편에게 토로했습니다.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듣던 남편은 준비했던 말을 꺼내기는커녕 아들을 위해 차를 한 잔 타주기도 했습니다. 잘 말해본다더니 뭐예요? 회사 생활 힘들다는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 당분간은 좀 참아야겠어. 이후 아들은 거의 매일 밥을 먹으러 송 씨의 집에 왔고 다음날 저녁 메뉴까지 송 씨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송 씨의 아들은 돈을 잘 모아가는 것 같았지만 송 씨네는 매달 나가는 식비가 증가하니 저축은커녕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생각보다 빨리 야근하는 날이 줄어들면서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 줄었습니다. 아들이 안 올 때는 오히려 섭섭했지만 매일 오는 것도 송 씨에게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야근하는 날이 줄어들자 저녁도 자기들끼리 해먹는지 한동안 아들은 송 씨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은 매일 오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 왔습니다. 송 씨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송 씨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술과 담배를 즐기고 무엇보다 밥보다는 빵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튜브처럼 나와 있었고 비만이 원인이 되어 한순간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송 씨의 남편은 6개월 정도 병원 신세를 지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 씨의 남편은 많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자식들이 아닌 송 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송 씨는 그 돈을 아껴가며 남은 노후를 잘 보내야 했습니다. 송 씨는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고질적으로 아팠던 무릎 때문에 일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 의지했지만 이제는 혼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송 씨는 하루날을 잡고 지출을 계산하고 남은 재산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 한 달에 얼마 정도 써야 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송 씨는 이를 악물고 딱 정해진 만큼만 지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송 씨는 필요 없는 지출들을 정리하고 보험도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은 중고로 팔아서 쏠쏠한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송 씨는 남편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딸은 직장이 송 씨의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가끔 통화를 할 뿐이었고, 아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찾아와 꾸준히 송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송 씨는 지출 관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 비싼 식재료는 거의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집에서 저녁을 먹어도 송 씨는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재료도 조금 값싼 재료들을 사서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 않다가 점점 또 어릴 때처럼 밥 먹을 때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티를 내기라도 하듯 송 씨가 보란 듯이 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니? 그냥 오늘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장모님이 반찬 가져다 주시는데 진짜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김치를 직접 담그시는데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것만 있어도 밥 2그릇은 먹겠더라니까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송 씨는 자기가 만든 김치를 조용히 치웠습니다. 엄마도 반찬하는 법 장모님한테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송 씨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굳이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을 하고 송 씨의 눈치가 보였는지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리가 맛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장모님이 맛있게 만들어서 좋은 의미로 배워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다. 진짜 나중에 한번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네. 장모님도 근처 살았으면 매일 그 집에서 밥 먹었을 텐데. 아들은 끝까지 눈치 없이 사돈의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며느리가 야근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연락도 없이 송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 집에 있는 날 아니니? 송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집에서 그냥 시켜 먹을까 하다 왔어요. 송 씨는 이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에 병원에 갔다가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열이 좀 나서 누워 있었어. 그건 그렇고 집에 먹을 게 없을 텐데. 어제 사다 놓은 재료들이 있긴 한데 너가 해 먹을래?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긴 한데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그냥 시켜 먹을게요. 아니다. 돈 아껴야지. 금방 해주마. 송 씨는 몸이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지 돈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은 갈비찜 하나면 되지? 아들은 좋다며 무리하지 말라고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송 씨는 아들이 오기 전 약을 먹기 위해 간단히 밥을 먹었기 때문에 요리를 마치고 아들의 맞은편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 딩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오니? 아니요. 제가 치킨 한 마리 시켰어요. 엄마 카드 어디 있어요? 제가 지갑을 안 들고 와서. 송 씨는 아들의 말에 지갑에 있는 카드를 챙겨 직접 치킨을 받고 결제했습니다. 갈비찜 있는데 무슨 치킨까지 시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 시켰어요. 엄마도 드세요, 얼른. 난 아까 밥 먹었어. 근데 요새 치킨 값이 이렇게 비싸? 양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3만 원이 넘어? 2마리라 그래요. 요샌 다 이 정도 해요. 다 먹을 수 있어? 남을 것 같은데 한 마리만 시키지 그랬어. 남으면 싸가던지 다음에 또 먹으면 되죠. 엄마 내일 드셔도 되고요. 난 치킨 안 좋아해. 송 씨는 이번 달 의료비로 지출을 조금 한 상태라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송 씨는 다시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치 없이 접시 어디 있냐며 손장갑 어디 있냐며 아픈 송 씨를 불러댔습니다. 송 씨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남은 치킨과 갈비찜을 싸가겠다며 반찬통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아들은 항상 반찬통에 음식을 싸가지고 갔다가 반찬통을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 송 씨는 남편 없는 첫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자식들은 송 씨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날이 많았고, 항상 남편이 송 씨의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주고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음식인 병어찜을 해줬습니다. 송 씨의 남편은 요리에 재능이 없었지만 근사한 요리를 송 씨에게 해주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어디에서 배워왔는지 은퇴를 하고 나서 가끔 송 씨에게 병어찜을 해주곤 했습니다. 1년에 360일은 송 씨가 남편 밥을 차려줬지만 1년에 5일만이라도 자기를 위해 음식을 차려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송 씨의 생일을 챙겨줄 남편이 곁에 없었습니다. 송 씨는 이날 혼자서 마트에 가서 미역국 재료를 사고 병어찜 재료도 함께 샀습니다. 남편이 해준 맛이 기억이 날까 싶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송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참외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송 씨는 자신의 생일만큼은 돈을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평일이었기에 자식들에게 굳이 연락하지도 않았고 송 씨는 남편을 떠올리며 조용히 생일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송 씨가 병어찜 간을 보며 어느 정도 남편이 해준 맛을 흉내냈다고 기뻐하고 있을 무렵 현관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송 씨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은 빈손이었고 아들은 평소처럼 간단히 인사를 하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했습니다. 송 씨는 이날 아들이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혼자만 밥을 먹을 순 없었기 때문에 송 씨는 아들에게 밥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다른 반찬 없이 송 씨는 미역국과 병어찜만 상에 내놓았습니다. 아들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상을 보자마자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송 씨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탕수육을 하나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역국을 확인했는지 아들은 송 씨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생일이에요? 웬 미역국이에요? 송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엄마의 생일이 언제인지 생각해보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생신이에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엄마가 언제 생일 먼저 얘기한 적 있니? 원래 오늘은 조용히 혼자 생일 보내려고 했어. 그래도 괜히 죄송하잖아요. 탕수육은 제가 살게요. 네 먹고 싶은 탕수육 네가 사는 게 당연하지. 그걸로 생색내냐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송 씨는 참았습니다. 송 씨는 아들이 주문한 탕수육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찬가지로 병어찜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송 씨와 몇 마디 주고받다가 이내 핸드폰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병어찜을 한 입 베어물고 나서는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밥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하는 그때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송 씨가 눈물을 참는 걸 의식했는지 아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송 씨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생일인데 몰라서 죄송하다며 송 씨에게 1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 아들은 보내는 신용만 하다 정말 괜찮냐고 되물으며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송 씨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괜히 곁에 없으니 남편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 미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이후 아들은 간만에 며느리를 데리고 송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와서 송 씨는 김치찌개와 각종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는 고기가 생명인데 값싼 앞다리살 대신 오겹살을 넣어 맛있게 끓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가 온다고 집도 깔끔하게 치워놨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손 씻고 밥 먹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김치찌개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며느리 눈치를 계속 봤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 자기가 뭐 실수했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송 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바로 아들에게 속닥거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을 씻고 바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송 씨가 요리를 완성하고 상을 차리려는 순간 아들은 사실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다며 그냥 배달시켜 먹는 게 어떻겠냐고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온다고 이렇게 끓여놨는데 무슨 또 배달을 시켜? 배달 음식은 몸에 좋지도 않아. 점심에 먹어서 물려요. 저희는 김치찌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김치찌개는 어머니 내일 드세요. 이번에 여기 주변에 쌀국수집 생겼던데 거기 시켜 먹을까요? 송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은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뭐 드실래요? 여기서 더 화냈다가는 분위기만 이상해지겠다 싶어 송 씨는 답했습니다. 난 그냥 너네가 알아서 시켜주는 거 먹을게. 그렇게 송 씨는 펄펄 끓는 김치찌개에 불을 끄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배달 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송 씨 할머니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밥 먹기 전에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괜찮아요. 과일은 밥 먹고 먹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얼른 자리에 앉으세요. 송 씨는 그렇게 자기 집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다가 곧 음식이 도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 씨는 자기도 모르게 얼른 나가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52,000원이요. 돈을 달라는 배달기사님의 말에 송 씨는 얼른 방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어플로 배달시킬 때 결제까지 다 한다고 하던데 아들놈은 그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송 씨의 집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송 씨에게 잘 먹겠다고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송 씨는 이날 쌀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음식이 영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먹다가 반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남겼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그러면 찌개라도 드세요. 송 씨는 그러겠다며 식어버린 찌개를 한 그릇 떠와 밥에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밥을 먹자마자 과일을 먹지도 차를 마시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좀 더 있다 가지 않고 벌써 가게? 내일 저희 아침 일찍 어디 가기로 해서 얼른 자려고요. 엄마도 얼른 주무세요. 그렇게 송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간 흔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송 씨는 남편이 떠나고 귀찮다는 이유로 반찬도 한두 가지 기본 반찬에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항상 자식들이 올 때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게 애써 차려주면 잘 먹지도 않아 자식들에게 서운함만 쌓여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송 씨는 이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자식들이 집에 와도 밥을 차려주지 않기로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이 무언가를 시켰을 때 돈을 대신 내주는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보다 자신을 위해 매일은 그러지 못해도 근사하게 밥을 차려 먹거나 좋은 식당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이 연락 없이 오면 저녁을 차려줘야 하니 저녁 일정을 취소하는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다시 혼자서 송 씨의 집에 왔습니다. 이날 송 씨는 전에 가보고 싶었던 맛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송 씨가 집에 도착해 보니 아들은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말도 없이 왔어? 문자 보냈는데 못 봤어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아들은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문자를 보내놓고 연락하고 찾아왔다고 우겨댔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됐지만 송 씨는 주방으로 가지 않고 씻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밥 먹을 시간 되지 않았어요? 밥 안 해놨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낮에 라면 먹었는데 또 라면 먹어요? 난 아까 밖에서 먹고 왔어. 햇반이라도 사와서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던지 시켜 먹던지 해라. 이날따라 단호한 엄마의 반응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알겠어요. 카드 주세요. 카드? 내 카드? 그걸 내가 왜 줘? 저 지금 돈 절약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집에 이렇게 자주 오는 건데. 힘들게 일하고 온 아들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너는 왜 집 놔두고 자꾸 여기 와서 먹어?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밥 차려줬으면 이제 엄마는 네 밥 해주는 일에서 은퇴할 때 되지 않았니? 언제까지 너 먹여줄 밥을 해줘야 돼? 다른 집 엄마들은 자식들 오면 기분 좋게 밥 차려주는데 엄마는 왜 그러세요? 가끔 오면 몰라도 이렇게 자주 와서 밥 먹는 건 싫다. 그리고 네가 뭐라도 사들고 오기라도 하니? 다 이 엄마 돈에서 나가는 건데 용돈이라도 쥐어준 적이 있어? 시켜 먹는 것도 엄마 돈으로 시켜 먹고. 니네 돈 아까운 줄 알면 이 엄마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지. 짜장면 시킬 때도 꼭 탕수육이랑 깐쇼새우 그런 걸 같이 시켜 먹어야 되는 거야? 오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집에선 못 먹으니까 여기서라도 맛있게 먹는 거죠. 그래야 직장 다니면서 힘도 내고. 저희가 힘내서 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껏 내가 너네 밥 차려줬던 거야. 근데 이젠 생각이 바뀌었어. 이 엄마는 남은 날은 편하게 쉬면서 하고 싶은 것들도 하면서 살고 싶다. 그건 낮에 하면 되잖아요. 청소하고 너네 저녁 차려주고 반찬까지 만들어주면 하루 금방 간다. 긴 말 필요 없고 이제는 집에 오지 말고 너네 집에서 라면을 먹든 시켜 먹든 알아서 해라. 약속 없이 찾아오는 것도 이제 하지 말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놓을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나는 너네 집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너넨 말도 없이 찾아와 들어와서 밥 먹고 그러면 내가 좀 억울하지 않겠니? 송 씨는 아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할 줄 알았지만 그간 쌓인 게 많았는지 말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올 거면 전날에 전화하고 와. 그리고 여기서 먹을 거면 뭐 사들고 오던지 재료 들고 와서 너네가 직접 해 먹던지 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마. 아들은 홧김에 그냥 앞으로 안 오겠다고 말하며 송 씨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하루 뒤에 송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들은 송 씨가 정말 밥을 차려주지 않거나 남대하듯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자기 생일이 다가오자 송 씨에게 생일상을 은근히 바라듯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아들의 생일마다 송 씨는 아들을 불러 거하게 한 상 차려줘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생일 하루 뒤에 송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는 안 왔니? 송 씨는 며느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혼자 왔어요. 그건 그렇고 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저번에 밥은 안 차려주겠다고 했잖아. 선물로 저기 옷 싸왔으니 가져가라. 저 밥도 굶고 왔는데 뭐라도 시켜주세요. 그것도 저번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얘기 끝난 거 아니었니? 엄마는 이번 달 돈이 초과돼서 더 이상 쓸 돈 없어. 그래도 그 옷 메이커라고 하더라. 마음에 안 들면 영수증 줄 테니 교환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음식점이야? 왜 자꾸 밥 타령을 해? 그래도 너는 손님이니 오면 차는 한 잔 타주마.
아들은 그때 했던 말이 진짜였냐며 다시 한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선물은 마음에 들었는지 선물만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상 이렇게 하고 보니 아들과의 대화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어 송 씨는 아들과 좋게 대화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아들은 잔뜩 삐져 아직은 송 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는 언니가 정말 지영이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솔직히 삶이 좀 편해졌어. 그럼 잘했네. 근데 지영이는 아직 언니한테 서운해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집에 거의 안 오고 전화 받아도 틱틱대는 말이 많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언니만 계속 고생하잖아. 송 씨는 비록 아들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지는 몰라도 자신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이제 더는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느라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수록 시간이 정말 짧다고 느꼈는데 송 씨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을 실컷 해보고 싶었습니다. 송 씨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니 아무런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송 씨는 뭘 하고 싶은지 몰라도 그냥 시도해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송 씨는 복지관을 찾아가 자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끌리는 수업이 있다면 신청했습니다. 외국어도 배워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이것저것 배워보면서 송 씨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갔고 늦은 나이에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송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 씨는 자식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도 자식들이 집에 오면 항상 밥을 차려주려 했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 자식들도 송 씨가 밥을 차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송 씨의 집에 약속도 없이 찾아가는 것도 송 씨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송 씨가 자식들이 독립하기 전에 자식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규칙을 정해놓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규칙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 자식 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선을 넘지 않을 수 있고 선을 넘으면 그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며 할 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자식들이 집에 오면 기쁘게 밥을 차려주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매번 자식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계속 밥을 차려줄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